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11월 22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가지 내각 임명에 딴지를 걸 민주당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원 개시 그리고 휴회 임명이라고 하는 패런을 사용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상원이 먼저 열립니다. 그러면 상원이 열리자마자 보통 휴회를 하게 되므로 상원 인준 절차를 생략하고 대통령이 내각을 임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우회 방법인데 여러가지 스캔들에 말렸던 내각 후보자들을 임명하기 위한 편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화 양당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의 정치판을 들여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 명의 내각 요원을 임명하는데 1년 반 내지 2년이 걸리는 레임덕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 지금 맥 게이츠를 임명을 하였는데 맥 게이츠가 불과 1년 반 전에 민주당 DOJ에서 사건을 드랍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맥 게이츠의 친구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하였다는데 그 사람에게 프로바겐을 줄 때 맥 게이츠를 물고 들어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맥 게이츠도 같이 있었다고 하며 돈도 얻어서 그걸 지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맥 게이츠는 그 사람한테 돈을 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하면서 반항을 하자 결국은 DOJ가 1년 반을 수사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작년에 기각하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맥 게이츠 임명에 딴지를 걸 도구로 사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게 상원 개시 휴회 임명이라는 편법을 사용하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뜬금없이 미친 맥코넬이 우리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트위터 X에 올라와서 일파만파 마가 요원들에게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두고 최근에 새로 잔 둔 상원 의원이 공화당 상원 대표를 맡았습니다. 따라서 전임자로서 그는 잔 둔에게 일종의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가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는 지금 약 2천만 명 이상의 불법 입국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국의 경제도 이바지하고 있고 때로는 미국 정치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DHS 수장인 탐 호맨이 아주 폭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약 1,500만 내지 1,800만 명의 불법 입국자를 추방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하였고 그게 국경 시위자로 바로 탐 호프만을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동조하여 많은 마가 지원 세력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미 전역 향군협회에서는 아무런 보상 없이 우리는 무료로 거기에 발렌티어로 참여하여 행정을 돕겠다고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의 여러 주와 시에서는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스턴 시장인 미셸 우 경우에는 대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불법 입국자 추방 계획에 반대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하면서 불법 입국자들은 우리 시로 오십시오.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주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지사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LA 카운티의 경우에는 그저께 시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도피성 운용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동조하여 LAPD에서도 불체자에 대해서 일절의 검문과 검색 또는 추방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연방법입니다. 국토안보부 수장인 탐 호맨은 팍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주지사나 시장들은 선을 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 입국을 하거나 출국을 하는 모든 과정은 연방법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연방법이 1952년도에 이민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1324조 3항에 보게 되면 불법 외국 입국자를 은닉, 보호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은 5년 내지 10년의 징역에 처하고 또한 그 불법자가 그들의 보호하에서 살인을 저지를 경우에는 보호해준 사람도 살인죄 적용을 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되풀이하여 연방법을 읽어보라고 강조를 하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밝히고 있는데 미국의 이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P가 오늘 매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약 8%의 직원 감소도 동시에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에 레거시 미디어가 민주당 일변도에 나팔수 역할을 한 후폭풍이기도 합니다. 언론이 정론을 가게 되면 양쪽에서 지원을 받지만 편파적으로 한쪽만 하게 되면 양날개인 좌우 중에 좌를 읽든가 우를 읽든가 하나는 다 읽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조지 소로스의 아들인 알렉스 소로스에게 만나자고 지금 제안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X에서 그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만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알렉스 소로스는 올해 38살로 조지 소로스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부자는 좌익의 뒷돈줄로도 유명하고 또한 미국을 망가뜨리는 모든 극좌적인 아젠다에 항상 개입이 되어 왔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오픈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재단을 통하여 민주당의 검은 뒷돈으로 항상 대해왔던 억만장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오늘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가지고 러시아 본토로 공격한 것을 지지한다고 발표를 하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가 에슈키나지 유대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미국 곳곳에서 자기 수족천을 부리는 각 주의 검사장을 열어두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미국의 모든 법치를 망가뜨리는 주범으로 아버지인 조지 소로스가 유명한데 아들인 알렉스가 그게 동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의 다제의 운영을 위하여 그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대부분의 40대, 나이가 많아봤자 50대 초반의 내각들을 많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들을 뽑는다고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친한파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업적으로 가장 어려웠을 때 그를 살려준 사람이 바로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입니다. 파산 신청 바로 직전에 김우중 회장이 880만 불 지원을 하여 주어서 그가 재기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니 항상 한국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바로 우리 현대 국가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인사를 그냥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젊은 혁명 세력들을 규합하여 구악을 다 뿌리 뽑았던 것 같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그 패턴을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각국의 정치에 관한 서적을 읽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전기를 많이 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인사행정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패턴을 카피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인 던롭이 타이어 또는 스포츠용품의 세계적인 브랜드이긴 하나 최근에 국제적인 경쟁 속에 밀려서 결국은 뉴욕주에 소재하고 있던 던롭 공장이 폐쇄하여 해외로 이전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던롭의 이전으로 인하여 뉴욕에서 취직하고 있던 종업원 약 1,500명은 졸지의 실업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뉴욕이 너무 좌파적으로 가고 또한 그 시설이 낙후되어 본사에서 거기에 새로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생산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해외로 이전한다고 오늘 발표를 한 것입니다. 던롭에 이어 보잉이 오늘 2,500명의 인원을 감축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잉 본사가 전 세계적으로 17,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 가운데 2,500명이 미국에서 감축이 되는 것입니다. 주로 오레곤, 워싱턴, 미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렇게 4개 주에서 약 2,500명이 해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의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좌익들은 머리 구조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빨리 복구를 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자고 부추겨도 부족할 판에 몇몇 좌익 정치가들은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어떤 좌익은 자기는 앞으로 4년 동안 매트리스도 갈지 않고 침대도 갈지 않고 아무 가구도 사지 않고 외식도 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경제 부흥 정책에 방해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외식을 하지 않고 시장도 가급적이면 캔으로 사서 싼 것만 먹겠다고 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경제정책에 반대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기가 굶어가면서까지 미국 경제를 망가뜨리겠다고 하는 그 발상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분열 정부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 중심이 아니고 1월 20일 이후에는 분열이 되었던 정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발상이기도 합니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데 무슨 좌익이 있고 우익이 있습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